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용선입니다. 예, 내일입니다. 10월 19일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죠.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년간 이루지 못한 지역의 수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발의된 건 2001년 16회 국회 때입니다. 당시에 다른 과거사 사건과 통합해서 다루자 이런 의견에 밀려서 폐기가 됐고요.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역시 무산됐습니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무려 5건이나 나왔습니다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거듭된 실패에 여순 사건 특별법에 대한 염원, 지역에서는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열리자마자 의원 과반수가 발의에 동참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별법 발걸음이 조금 멈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길 지역사회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그래서 오늘은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채우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죠. 서동룡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철희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여순 사건 72주기에 대한 내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은 워낙에 활동을 같이 해왔던 기간도 많고 안면도 많으시죠? 네. 우리 변호사님은 아니시다고 네. 웃으시네요. 예, 이제 국회의원이 또 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동룡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리면 4월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총선 공약으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분들께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다 이제 공약을 거셨잖아요. 근데 발의가 이제 바로 또 됐어요. 또 말씀 앞에서 드렸습니다만 152명이 이제 동참을 했고 2달 만에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초반에 빠르게 좀 진척이 되는 것 같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좀 멈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국회에 들어가 보시니까 지금 분위기 여순 사건 관련해서 솔직하게 어떤지 이야기를 먼저 좀 해주실까요? 예, 좀 간단하게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거는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천의 국회의원 2, 여수의 국회의원 2, 4명이 여순 특별법 제정을 공동 공약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4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당선됐고 당선되자마자 고흥보성의 국회의원인 우리 김승남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5명이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 주에 한 번씩 모여서 법의 준비를 위한 제정을 위한 준비 모임들을 같이 해왔었고요. 제가 간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법안 준비는 해왔었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보내드리면 또 우리 서병철 의원이 여러 가지 또 의견들도 주시고 첨삭도 하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일 법안을 만들었던 것이죠. 당초에는 이걸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177명이 되니까 당론이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원내대표한테 좀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네. 원내대표분은 오히려 당론이 되면 그 당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과제 이렇게 보면 상대방이 밑도 끝도 없이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 이 사안은 오히려 당론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이 그 법안 통과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론으로 공식적으로 채택은 하지 않되 실질적 당론의 효과들을 좀 갖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급적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고자 했고 네. 결국 이제 152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숫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전화하고요. 또 저희 5명 국회의원이 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이 정도 했던 것이지요.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놀랐던 건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여순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다른 지역은 여순을 그냥 지역적 문제 정도로 인식을 해요. 이게 갖는 4.3에 대해서는 한국 현대사를 여는 의미 있는 사건,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수는 그냥 지역적 사건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 좀 시간과 노력들이 많이 들긴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국회의원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저희가 이제 공동 발의는 저희 당끼리만 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말은 저희 당 국회의원들 이야기예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걸 한 명 한 명 설명하면서 이렇게 쭉 좀 추진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게 발의된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발의가 되면 이게 이제 그 해당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니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법안 소위로 넘기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네. 이게 한꺼번에 툭툭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번에 21대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워낙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법안이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어서 예. 이제 기본적으로 야당에서는 선입선출, 먼저 발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법안이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과정이 조금 뭐 속도가 늦어진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법안 소위에 넘기고요.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 법안 소위가 통과를 시켜주면 이게 이제 그 해당 상임위 본회의 통과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전체 본회의에 넘겨서 표결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상임위 거쳐서 법사위 거칩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그 행안위 법안 소위일 거예요. 거기서 통과가 되면 웬만하면은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멈춰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던 이유가 행안위 지금 법안 소위 중인데 거기서 또 다른 또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어서. 근데 또 최근에는 지역의 국회의원분들과 행안부 관계자들과 또 미팅도 또 하셨잖아요. 예. 행안부의 정확한 입장은 지금 뭔 겁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법안은 이제 발의가 되면 그 해당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에 대해서 당연히 의견 조회를 한 거고요. 네. 행안부가 특별법으로 하는데 반대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으로 처리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거는 대략 3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이미 그 과거사 기본법이 그의 조사 대상에 이 예순 사건이 포함이 돼요.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의 학살 사건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포괄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걸로 하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이미 이제 과거사 기본법이 한 번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섰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올 11월 달에 제2기 과거사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예. 여기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고 또 그 행안부가 내건 논거 중에 하나는 개별 사건을 자꾸 입법을 하게 되면 비슷비슷한 입법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사실상 과거사 조사와 관련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과거사 기본법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야 다른 과거사 사건, 예컨대 보도연맹이나 국민방위군 사건이나 이런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행안위가 내건 논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행안위가 그런 의견을 내는 바람에 저희도 이제 굉장히 좀 격앙되는 분위기였었고요. 네. 결국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제 논의 자리를 좀 마련해 줬지요. 그래서 소병철 의원 그다음에 그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 이렇게 하고 그 행안부 차관하고 이렇게 해서 논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어쨌든 행안위의 의견은 뭐 부처의 의견이니까 국회에서 그냥 무시해도 그만이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 행안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 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명분을 줄 수 있다. 아하. 이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행안부에게 입장을 좀 바꾸기를 요구했었고요. 행안부가 그러겠다고는 좀 하고 갔어요, 일단. 그러겠다고 하고 갔습니까? 예. 그래서 그날 그 모임이 추석 전날 9월 29일 날 이루어졌는데요. 네.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법안 소위가 다시 열리면 행안부 차관이 나와서 의견을 발표할 텐데 그때 이제 어떤 의견을 발표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약속 지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켜야죠, 뭐.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니까요. 특별법에 대한 개관을 좀 해드리느라고 시간을 좀 길게 썼는데 주철희 박사께 이제야 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72주기 소회 간단하게 여쭤보고 좀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어떠십니까? 뭐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일상적이다. 다만 이제 70년이면 강산 7번 변한 거죠. 근데 특별법도 그렇지만은 우리 지역 사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과연 여순항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답답합니다. 예. 행안부의 논거를 이제 막 적으시면서 이제 막 들으시던데
다른 과거사와 함께 정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순 사건은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행안부가 그런 의견을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법안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죠, 행안부가. 이 말은 뭐냐면 이 법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 그런데 이 이익이 출범하는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네.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은 국가 권력기관인 군에서 먼저 촉발한 겁니다. 그럼 왜 군인이 이런 것을 발생했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걸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이 진실 규명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국가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보고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도 필요하겠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과거사법은 이미 1기 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피해자 조사로 끝나는 거지 네. 어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여순사건 특별법을 요구한 이유는 이렇게 이 사건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진상보고를 진실규명을 해야 되고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 네. 이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제 공동으로 발의가 됐잖아요. 20대 때는 5개나 나왔단 말이죠. 이번 21대 특별법은 뭐가 다릅니까? 특별법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20대 때 5개의 법률안이 발의가 돼 있었고요. 그 5개의 법률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보고서가 이미 100페이지 이상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법안 준비를 하면서 5개 법률안을 다 받고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가장 법률 체계적으로 나은가를 좀 판단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20대 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그래도 법 체계상 조금 낫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나머지 법들도 다 훌륭했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김성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 비서실장이었고 우리 여수 거문도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의식도 있으신 분이고 해서 그 법안을 기초로 해서 다른 법률안에 있던 좋은 내용들을 좀 포섭을 하고 그다음에 법체 개정상 맞지 않는 것들은 좀 정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준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건데요. 이걸 위해서 이제 그 유족들 의견들도 저희가 좀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이제 조금 안타깝긴 했지만 만약에 이게 배상 보상 규정이 들어가면 기획재정부에서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해서 되게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제주 4.3법도 배보상 규정 없이 법안이 통과된 상태. 그래서 진실규명을 했으니까 우리 법도 우선은 배보상 규정 없이 진실규명하고 배보상 규정을 이후에 논하자라고 이제 설득을 드렸고 거기에 동의를 좀 해주셔서 네. 이제 배보상 규정 없이 하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전에 있던 저 좋은 제도들은 저희들이 좀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뭐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 만들고 명예회복위원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해당 부분에 대한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위령사업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그 지금까지에 있었던 과거사 법들에서 좀 좋은 제도들을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었고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구례 유족들이 요구했던 게 과거 이제 박사님 잘 아시지만 과거 과거사위원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피해자로 그 진실규명을 진실규명이 되신 분들은 소송을 해서 일부라도 좀 배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구례에 계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거의 소송을 못 하셨어요. 근데 그 소송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못 해요.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 특별법의 부칙에다가 여순 사건에 관해서는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그분들이 우선 당장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법 21대에 발의된 해석은 주 박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번 특별법 어떻게 좀 뜯어보고 계십니까? 뭐 부족한 건 뭐 없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20대 국회의원 5분이 발의한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주안을 뒀던 부분은 항상 이렇게 이제 과거사위원회를 어떻게 활동하다 보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피해자, 희생자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순 사건은 아까도 말했던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국가 차원의 진상보고서다. 그래서 이번 발의에서는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진상보고서 기획단. 이 조항은 반드시 계속 행안위 법안 심의 이 법안을 소위하는 데서도 반드시 이건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 특별법 발의 조항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순 항쟁이나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건 역사적 연구입니다. 그러면 여순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이 지금 현재 정부 기관에 굉장히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뭐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열어보면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에 30년이 지나면 이걸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안 소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순 사건 만약에 특별법이 통과된다. 그럼 위원회가 만들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 위원회가 정부기관으로부터 획득했던 자료는 공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이제 이 활동이 끝나고 특별법 제한 기원이 끝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더욱더 연구로서의 여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후속 세대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우리가 기록들을 못 보다 보니까 항상 국가가 조정하고 국가가 왜곡해 놓은 것을 갖다가 여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번에는 이 법조항에 그 자료들이 공개되는 걸 원칙으로 해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도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법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서 의원께서 4.3 제주 4.3에 관련된 특별법은 먼저 제정이 됐고, 근데 사실 4.3과 여순 사건은 역사적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오늘 뭐 특별법 여순 사건이 제정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 가는 의미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좀 갖고 계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 차관하고 저희가 모임을 할 때 왜 특별법이어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주 4.3과 여순은 한국 현대사를 여는 두 상징적 사건이다. 그리고 여순의 결과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고, 국가보안법은 지금 70여 년 동안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한국 사회에 그 어떤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4.3과 여순은 현대사를 여는 사건이고 동등한 지위, 법률적 의미와 어떤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 제주 4.3이 특별법으로 간 이상 여순도 특별법으로 가야 한다. 만약에 다른 경로로 진상규명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서 그 자리매김을 해줘야 법 체계상 맞다, 이런 제가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날 또 우리 김태현 원내대표도 4.3이 없었으면 여순이 없다. 둘은 쌍둥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 사건으로서 둘 다 특별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네. 그 말 속에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뭐 충분히 설명된다고 보고요. 네. 이걸 결코 원오브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안부는 과거사법을 통해서 하자라는 건데, 과거사법은 사실 정말 과거사이기만 하면 작년 일부터 해서 1945년이나 48년도 일까지를 포괄하는 일반법 같은 건데, 네. 이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 박사님께 제 여순 사건이 원오브댐 과거 역사가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이제 있을 텐데, 일단 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해보고 과거사법으로 처리를 하자라는 게 이제 과거서부터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왜 여순은 달라야 합니까? 그건 우선 잘못된 거죠. 이미 일기 과거사위원회가 여순 사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2기를 해보고 부족하면
뭐 특별법 만들자. 그럼 이건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미 일기위원회가 특별법 권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행안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이나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제 제주 4.3과 여순항쟁을 많이 비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피해자적 측면에서는 많은 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과연 피해자로만 계속 이야기할 것이냐. 실제 제주 4.3은 제주 같은 경우는 바다였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순 같은 경우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10월 22일 날 계엄법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계엄령을 내리는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 바로 국가보안법을 만듭니다. 11월에 가려면 학도국단을 만들고. 즉 여순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반공주의 국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 그리고 모든 자유가 국가 안보라는 이름 하에 침탈당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제주 4.3하고 비교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민주주의, 공동체 나라, 인권에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면은 당연히 개별적으로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글쎄요,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과거사 조사로는 뭐 사실 진실 규명과 이제 명예 회복이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특별 재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뭐 과정이 뭐든 간에 주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목적은 올바른 진실 규명이고 그다음 명예 회복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뭐 배보상 문제도 일단은 뭐 특별법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만 왜 꼭 특별법이 필요한가? 과거사법은 왜 안 되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사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나요? 지난 제1기 때가 우리가 지금 과거사라는 걸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포괄적인 과거사위원회가 있고 네. 우리는 개별적인 여순사건법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포괄적인 과거사법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모든 6.25 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을 다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의 주안점이 되냐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피해자가 신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 피해 신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명예회복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게 되겠죠. 네. 이 과거사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진상보고를 이 포괄적인 과거사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1기 때 그것이 이미 보여준 거죠. 이게 지난 1기 때 이미 여순사건 특별법을 우리가 안 했다 그러는데 한 겁니다. 이게 법이 여순사건 특별법이 아니지. 실제 제1기 때 포괄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을 정리해서 그래서 거기서 피해자들을 명예회복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또 민사소송을 걸어서 배보상을 받았고 이까지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에 예. 이것이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 촉발을 시켰냐면 군인이 촉발시켰거든요. 국가 권력인 군인이 왜 갑자기 명령을 거부했냐 그 말입니다. 이 거부했던 배경은 무엇이었고 원인은 무엇이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왜 이리 많은 민간인이 죽어야 되는 것이었고 왜 국가는 느닷없이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들이 근데 단 한 차례도 조사되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지역사회에서부터 여순을 반란이다. 이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고 또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국가 차원의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 특별법의 저는 이유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참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뭐 또 되기를 또 기원을 하고 오늘 이 자리도 염원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만에 하나까지도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말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유가족분들과 이제 희생자분들의 아까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연배가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이 된 상태인 것이고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결과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고 조금 더 뭐 미뤄진다고 하고 과거사법으로 이게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이후에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될지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만약에 법이 안 된다면, 예, 특별법이 안 된다면 혹시라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철희 박사님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주철희 박사님이 잘 정리를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2기 과거사조사위원회가 11월 달에 발족을 합니다.
행안부는 당초부터 과거사 2기 조사위원회가 시작을 해보고 그 이후에 특별법 제정을 논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어떤 이념의 문제나 어떤 역사의식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조직은 자기가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의 일정한 그 업무가 부과가 되면요, 이 업무를 털어내기를 싫어합니다. 이 조직의 본래적 속성 자체가 자기를 더 키우고 싶지, 업무 범위를 좁히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2기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거기서 여순을 달아보고 하자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제 생각이고, 그 이야기도 좀 충분히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주철희 박사님 말씀하셨던 데 1기 조사위원회에서 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는지를 명백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난번 우리 무죄 선고됐던 재심 재판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예. 제가 진영 행안부 장관하고 별도로 통화를 했을 때도 특별법 제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를 전제하고 뭐 이야기는 저는 안 하려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지금 과거사법이라고 하는 게 6.25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만이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복지원 사건도 조사 대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의혹 사건들이 전부 다 조사 대상이에요.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일반법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위원회에서 나름 이제 소위를 구성을 해갖고 하겠습니다만, 그때의 위원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각각의 사건들이 그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좀 이렇게 달리 취급받을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수는 워낙에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요. 이건 특별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진실규명을 하지 않으면 사건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기 때문에 이건 그 측면에서도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측면이 아니더라도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의 신속한 조사의 필요 때문이라도 이건 반드시 특별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가정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제 마음도 뭐 편치는 않습니다. 제 심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같은 질문 주철희 박사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번 포괄적인 과거사위원회 이것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입지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포괄적인 과거사법으로 만약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발빠르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 포괄적인 과거사법, 진실화해위원회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개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재 의원이 9명이거든요. 그럼 1기 때 15명이었습니다. 9명이란 말은 기구가 축소됐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빨리 좀 확대를 시켜서 1기 때처럼 복원시켜야 된다. 같은 지적을 또 하신 것 같은데. 네, 15명으로. 그리고 그럼 이 15명으로 복원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 주장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해위원회가, 이 과거사위원회가 뜨게 되면 소위원회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수는 제1기 때 민간인 학살이라는 위원회에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럼 민간인 학살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 한국전쟁 전후에 뭐 보도연맹도 있고 이렇게 재수자연맹, 이거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원을 확대시키면서 이 소위원회를 하나를 추가하자. 여순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개별적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1기 때 4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2기 조사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된다. 1기 때 같은 경우 4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 신청이 적었던 이유가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홍보 기간도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3년으로 되어 있는 이 조사위원회의 기간을 최소한 5년 정도는 가야만이 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철희 박사께 또 이어서 의견을 좀 구해야겠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뭐 지금은 이제 국회 차원의 특별법 이야기를 뭐 나누고 있습니다만
전남도 의회에서도요, 참 우여곡절 끝에 상당한 진통을 또 겪었습니다. 여순 사건 지원 단독 조례 제정을 추진했고 여순 사건 또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13일이었는데 또 돌아오는 목요일에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지역 사회와 지역 정치권 이야기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간 좀 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이러니하죠. 국가에다 정부에다가는 여순 사건 개별 특별법을 만들어주라 그러면서 전라도 자체에서는 또 그걸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저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 너무 역사 인식이 부재하다. 역사 인식의 부재다. 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여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여순을 꼭 여수와 순천의 문제로만 보고 있다라는 것. 실제 여순이라고 붙였지만 1948년 정확히 말하면 전남 반란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영향이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서부권, 전라북도 남쪽도 다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이게 우리 전남의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순이라고 붙여놓으니까 꼭 여수 순천의 도의원들의 지역구 해결, 민원 해결적 측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국회에서도 많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알긴 알지만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는 공감을 못 얻고 있다는 게 전남도 의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냥 그 지역 의원들이 지역 어떤 민원 해결적 측면으로 이걸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 이게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에서도 이걸 갖다 전남 동부 지역 5개 의원들이 발의해서 자기 지역 민원 해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보지 말자. 이걸 아까도 역사의 문제로 보고 우리 전남의 전체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전남 전체도 영향을 미쳤고 그런 시각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또 전남 도의회도 그러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들, 기초자치단체들도 이 문제를 우리 지역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래서 행사를 각기 다 달리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은 그 일일 생활권이 같은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번 총선 때는 순천 해령면이 지역에 이제 꼭 끼게 됐는데 이 지역 민원성 성격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공감을 좀 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역 민원이라고 이 문제를 접근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아니, 저는 다른 데서 봐오기에 다른 데서 이제 그런 인식을 좀 한다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마치 노굴리나 이런 것처럼 민간 학살 사건 정도로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게 사상과 마찬가지로 전국적 의미를 갖고 있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더라 이런 말씀인 거고요. 역사 인식의 부재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행안위에서 이게 다뤄지고 있는데 행안위 소속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전남 동부 지역에는 서 의원께서는 교육위원회 예결위에 속해 계시고 주철현 김승남 의원은 농해수위,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 김혜재 의원은 국토위에 지금 배치가 돼서 행안위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게 그래서 힘이 안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걸 당론 추진을 하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당론으로 가면 그 소속 상임위에 누가 있건 없건 큰 문제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좀 한 측면은 있어요. 네. 다들 이 여순법은 다들 1호 공약이었고 김혜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법을 발의하고 나서 다른 법을 발의하려고 법안을 준비해놓고 발의를 안 하고 기다리고 할 정도로 이 법안에 대해서 갖는 관심들은 컸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저희가 행안위에 저희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은 없습니다만 일단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제가 계속 가서 부탁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있고 행안위 의원들은 대부분 제가 다 만났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은. 그리고 그 소병철, 김혜재 의원 또 주철현 의원도 그 국민의힘당 소속을 포함을 해서 네. 아시는 행안위 법안소위 의원들한테 다 연락하신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강주가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우리 이영석 의원이 순천 출신이래요. 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자기 문제처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위에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법안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근데 관건은 또 야당 의원의 예상되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주 4.3도 이미 특별법이 있고 과거사법이 이미 있고 그렇다면 여순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는 듯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전국이 뭔가 이념 문제가 확 핵심 이슈가 돼버리고 나면 이게 이제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좀 조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있는 거고 현재까지는 소병철, 김혜재, 주철현 이분들이 또 알아보시고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 제가 또 따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그 반대 기류가 현재까지는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물밑으로 올라온다면 그때도 비슷한 예, 전망일까요? 아직은 뭐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아직은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예. 그런데 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정말 저희가 유리구슬을 만드듯이 하나 조심히 이제 운반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혹여라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거기 행안위 법안소위 의원도 찾아뵙고 누구라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에 대해서 설득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겠지요. 유리구슬을 어루만지듯이 처리하고 있다는 게 참 절절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 희생자, 유족분들의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 박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안 할 수는 또 없어요. 당연하죠. 예. 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뭐 최근에 또 뭐 접한 사례들이나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당연히 우리 유족들은 여순 사건 개별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아주 간곡히 원하고 있죠. 네. 어찌됐든가 이분들이 통안에 7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빨갱이 자식이라는 손가락질, 진짜 멸시와 이런 시선들에 정말 고통받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한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는 여순 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유족들이 지금 45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벌써 우리 나이로 치면 78 정도 되시거든요. 이게 유족들 활동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셨죠. 그러면 유족 1세대에서 2세대 활동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젊은 분들이 좀 나서서 이 문제에 같이 좀 접근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제 너무 아버지 세대에서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족 2세대들 활동이 거의 지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유족 1세대 아버지들의 그 고통을 좀 2세대 자식들이 나누어 가지려는 그래서 좀 앞장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족분들의 이야기는 저희 여수 MBC 보도 특집, 특별기획 증인 리포트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데 거기 참 보니까는 보기가 힘든 장면들도 참 많이 나오더군요.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법 제정까지 앞으로 남은 과정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법 이야기를 1시간 내내 하고 있습니다만 참 이게 유리구슬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참 답답한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행안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이고 법안소에 지금 묶여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묶인 건 아니고요. 묶인 건 아닙니까?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죠. 네. 절차 중인데 그러면 지금, 행안위에서의 과정과 예. 법사위에서의 과정과 본회의까지의 과정 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무래도 관전하실 때 좀 보실 것 같습니다. 행안위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법안도 통과시키지만 그 정부의 예산도 결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소위원회, 결산을 하기 위한 소위원회, 국민청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소위원회 이렇게 소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네.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인데요. 법안소위는 통상은 그 제출된 법안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순서대로 하자면 지금 여순법은 지금 순서가 아닌데 한병도 간사가 좀 끌어올린 면이 있고요.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건 그 순서대면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현재에 와서 그 순서를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순서를 앞으로 당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럼 올해는 안 된다고 봐야 될까요? 올해 돼요. 올해 돼요? 그러니까 밀리지만 안 하면 10월 하순 내지 11월 초에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뭐 며칠 이내에 행안위 전체위원회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될 거고 그러면 그 법사위를 넘어갑니다. 법사위는 그 상임위에서 온 법안들은 특별히 법사위에서 이제 문제를 삼을 것만 아니라면
그리고 과거 미통당처럼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면서 법안을 의도적으로 뭉개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거기 통과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안 소위에서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밀리지만 않으면 저는 가장 극단적으로는 올해도 가능하다라는 나름 좀 일정 부분 기대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매일 좀 뵙고 만나고 좀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주철희 박사께서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해 오시고 잘못된 걸 또 바로잡아 오고 계시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주 4.3을 배경으로 하는 장편 소설을 또 발표를 하셨어요. 예. 탄압이면 항쟁이다 이게 제목인데 글쎄요, 뭐 여전히 역사 인식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도 하고 계신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이제 이 소설을 썼던 이유는 제주 4.3 항쟁이나 여순 항쟁 이것들이 이제 해방에 되면서부터 우리 민족이 가졌던 염원 속에서 나온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더 대중들이 이 해방에서부터 여순 항쟁까지 이 과정 속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소설로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제주 4.3 항쟁이든 여순 항쟁이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 저는 핵심은 뭘까를 계속 질문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저는 저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항. 예. 그래서 여순 항쟁이나 제주 4.3 항쟁이나 5.18 전부 다 저항에서 나오는 몸짓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여순 항쟁을 좀 바라보는 눈들을 그동안 국가가 이야기했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사료와 그리고 다른 해석에 좀 눈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국가가 그 반공주의에 얽매여서 써놓은 그 국가가 써놓은 것만을 진실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진실이 아닌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시민들이 여순 항쟁이나 제주 4.3 항쟁을 민주주의적 측면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어떻게 보면 이번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위기 의식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강력한 추진력이 좀 절실할 것 같은데 물론 유리구슬을 안고 전력 질주를 하기도 참 부담은 되시겠습니다만 국감이고 또 정기 국회가 열려서 참 바쁜 와중에 뭐 오늘 또 함께 자리를 또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지역사회에도 전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발언은 서동용 의원께 좀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마무리를 해주실까요? 이 법안 때문에 우리 행안위의 박완주 의원을 만나서 좀 하소연도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인디안 기후제 이야기를 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꼭 되면 좋겠는데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악심을 품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이 법은 통과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너무 제가 올해 혹시라도 올해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분들한테 또 기대만 줬다가 또 실망으로 돌아올까 걱정이 안 되는 바 아닙니다. 어쨌든 될 수 있으면 꼭 올해 하도록 또 꼭 21대 하도록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런 심정으로 이 문제 꼭 틀어지고 가겠다는 약속을 좀 드립니다. 예. 든든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당일입니다. 10월 19일 구례에서는요 전남 지역 6개 시군이 함께하는 여순 사건 72주기 합동 위령제가 열립니다. 또 여수에서는 72년 만에 처음으로요 민관 군경이 모두 모여서 추념식을 또 갖습니다.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합니다.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좀 바라겠습니다. 72년이 지났습니다. 내년 73주기 때는요. 또 이번엔 통과가 될 것인가 전망해봅시다 이런 거 말고 특별법 통과 1년 후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